안녕하십니까. 신의균의 국방TV 시큐리티 뉴스입니다. 오늘도 국제정치 그리고 군사안보 가장 중요한 소식 간추려서 브리핑 해드리겠는데요. 오늘은 주로 미국 정치 관련 소식, 트럼프 전 대통령 그리고 바이든 현 대통령 소식 관련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퇴임 후에 조용한 행보를 이어가며 마쿠에서 공화당 장악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충신들이 하나둘 차기 선거 출마를 선언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미 공화당원들은 물론 일반 국민들 사이에서도 압도적 지지를 받고 있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측근들이 잇따라 차기 선거 출마를 저울질하며 출격 준비를 하고 있다고 정치 전문지 폴리티코가 현지 시각 2월 24일 보도했습니다. 우선 트럼프 대통령의 장남인 도널드 트럼프 주니어가 펜실베니아주 상원의원 출마를 검토 중이고 그의 여자친구이자 폭스뉴스 앵커인 킴벌리 길포일 역시 공화당 최고위원 출마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장녀 이방카는 플로리다주 상원의원 출마가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고 둘째 며느리 라라 트럼프는 노스캐롤라이나주의 상원의원 출마가 확정적으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트럼프의 입으로 불리며 백악관 대변인으로 활약한 세라 샌더스는 아칸소 주지사 출마를 선언하고 활발한 선거 활동을 하고 있으며 대통령 특별보좌관 클리프 심스, 대통령 충성파로 최대 기부자 가운데 하나인 린다 플래처드, 트럼프가 임명한 전 해군 장관 케네스 브래드웨이트 등도 각각 상원의원과 주지사 출마를 준비 중입니다. 이들의 이러한 출격 준비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압도적인 인기에 힘입은 것인데요. 과연 이들이 공화당 기성 정치인들의 아성을 무너뜨리고 다음 선거에서 트럼프 신드롬을 일으킬지 지켜봐야 하겠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인기가 워낙 좋다 보니까 그 트럼프 전 대통령의 가족 그리고 트럼프 전 대통령의 측근들, 충신들 이런 사람들이 너나 할 것 없이 지금 출마를 하겠다고 선언하고 또 그냥 가만히 있는 사람마저도 그 해당 지역에서 우리 지역으로 와라 하면서 지역으로 모셔가는 경쟁이 있을 정도로 지금 대단한 인기를 구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트럼프의 장남인 트럼프 주니어 같은 경우도 펜실베니아주에서 우리에게 와라 라고 지금 러브콜을 보내고 있고, 그러니까 이번에 그 7표의 상원의원 반란표가 있었는데 주로 이제 그런 지역들이에요. 그런 지역에서 어차피 니들은 아웃이니까 여기에 트럼프 충성파 또는 트럼프 가족을 집어넣자. 그래서 이제 승리를 하자라는 그런 보관인 것 같은데 그런 지역에 주로 지금 많이 거론되고 있고, 그리고 둘째 며느리죠. 라라 트럼프. 여기는 노스캐롤라이나 주에서 린지 그레이엄이 내가 책임지고 당선시켜주겠다라고 하고 있을 정도이고요. 그리고 이방카 트럼프, 우리나라에도 왔었던 이방카 트럼프 같은 경우는 플로리다 주지사 또는 플로리다 상원의원 이런 것들을 저울질하고 있는데 플로리다 주지사가 현재 트럼프에 대해서 굉장히 충성스러운 면모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플로리다 주지사보다는 상원의원 쪽으로 나오지 않을까 라는 그런 관측도 있고, 또 이제 이 가족들은 우리가 이미 알고 있던 내용들이었는데 가족들 외에도 트럼프의 충성파들 이런 사람들도 각각 주지사, 상원의원 이런 데 지금 많이 나올 준비를 하고 있고요. 저는 이 해군 장관 케네스 브래드웨이트 이 사람은 이제 트럼프 시대에 트럼프가 임명했던 사람이면서 트럼프가 특히 355척 해군력 건설 방안 이런 것들을 이제 이 케네스 브래드웨이트하고 협의를 해서 그걸 이제 추진했던 그런 장본인이기 때문에 트럼프에게 굉장히 충성스럽고 기분 좋은 사람이죠. 자기가 지휘하는 해군력을 엄청나게 강화시켜준다라고 약속하고 그걸 추진해왔던 사람이기 때문에 이 사람도 지금 선거에 출마할 준비를 하고 있고, 그래서 아마 이렇게 되면 상원에서 상당한 비율로 트럼프 계파가 형성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 또 주지사들 중에서도 상당한 숫자가 그냥 이거는 절대로 배신이 있을 수 없는 그런 트럼프 계파가 주지사들 사이에서도 형성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과연 이렇게 2022년 선거 그리고 2024년 선거 이렇게 쭉 이어가면서 트럼프파가 어떻게 형성될지, 그리고 이 22년 선거에서의 이 사람들이 24년 선거에서 경선과 후보 경선과 실제 이제 선거를 뛸 때 그때 아주 도움이 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22년 선거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자기 사람들을 얼마나 제도 정치권에 입성시키냐
이런 것들을 한번 지켜봐야 되겠는데 상당히 많이 들어갈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소식인데 바이든 대통령이 참 이 뭐 시작한 지 지금 뭐 이제 2달 안 되고 한 달 이제 넘어가는 이런 상황에서 벌써 지금 뭐 권력이 삐걱삐걱하고 있어요. 멕시코 국경 지역에서의 불법 이민자 체포를 중단하라는 조 바이든의 행정명령에 이제는 민주당 정치인들까지 반발하며 행정명령 거부를 선언하기 시작했다는 소식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불법 이민 단속 정책을 뒤엎기 위해 조 바이든이 행정명령으로 각 주에 하달한 불법 이민자 체포 중단 명령을 민주당 자치단체장들이 공개적으로 거부하고 나서 주목됩니다. 텍사스 남부의 항구 도시인 델리오시를 책임지고 있는 민주당 소속의 브루노 로자노 시장은 현지 시각 2월 23일 시장 자격으로 조 바이든에게 공개 영상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로자노 시장은 바이든의 행정명령으로 국경지역에 불법 이민자들이 몰려들고 있는데 우리는 더 이상 이들을 정착시키고 돌볼 수 있는 자원이 없다라며 최근 한파와 정전 때문에 합법적으로 세금을 내며 살던 우리 주민들이 고통을 받고 있는데 식량과 식수가 불법 이민자들에게 가는 역차별이 발생하고 있다라며 성토했습니다. 그는 시장 직권으로 긴급 성명을 발표했으며 나는 심사를 기다리는 불법 이민자들의 입국을 거부하고 이들을 멕시코로 강제 추방했다라며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당신이 이 사람들을 우리 지역 사회에 풀어놓은 것은 우리에 대한 강요이며 나는 당신의 행정명령을 지키지 않을 것이다 라고 선언했습니다. 그는 또 이민자를 풀어주라는 그 명령은 우리 측과 아무런 협의도 없이 당신 스스로 약속한 방역정책을 망치는 행위다 라며 나는 다른 국경도시 단체장들과 대화하고 있으며 우리 모두 비슷한 생각이다 라고 밝혔는데요. 이른바 대깨바, 대가리가 깨져도 바이든을 뽑아야 한다던 민주당 정치인들이 하나둘씩 정신을 차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지금 민주당 소속의 이 기초단체장, 자치단체장, 시장이 이 영상을 통해서 바이든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저는 뭐 이 영상이 바이든 보라고 발표한 영상은 아닌 것 같고 자기 지역 유권자들 보라고 발표한 영상 같아요. 지금 텍사스주는 이상기온 한파로 인해서 동사자가 속출하고 있고 지금 어마어마한 지금 재난 사태를 받고 있는데 여기에 불법 이민자들 받아줘라. 그리고 그들에게 먹을 것과 또 입을 것 그리고 잠잘 곳을 제공해줘라. 라고 하는 이 말이 맞냐 이겁니다. 지금 우리 주민들에게도 지금 제공될 식량과 구호품들이 부족한데 걔들한테 지금 어떻게 주냐? 그래서 나는 걔들을 추방한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런 사람들도 지난 선거 때는 뭐 완전히 뭐 바이든 해리스를 열렬히 외쳤던 사람들이죠. 그런데 왜 이렇게 됐냐? 다음 선거에서 자기가 공천을 받고 안 받고는 이 바이든에게 충성하고 해야 공천을 받고 안 받고 결정될 수 있겠지만 경선이라든지 또 실제 본선이라든지 이런 곳에서는 결국은 지역 주민들의 지지가 정치인으로서는 그게 사실은 가장 힘이죠. 아무리 개파를 잘 잡고 줄을 잘 잡고 있어도 그 줄을 잘 잡고 있으면은 고위직에 올라갈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줄을 잘 잡고 있는다고 하더라도 선거에서 승리한다는 보장은 없죠. 그건 지역 주민들, 유권자들의 선택인데 그건 이제 유권자들의 성향이 어떠냐를 봐야 되는데 이 사람이 봤을 때 내가 바이든 말을 계속 들으면 다음은 없다. 지금 우리 지역 유권자들은 민심이 지금 이렇다라는 판단을 했으니까 이걸 지금 바이든 대통령 당신 좀 봐주세요 라고 하고 보내는 공개 메시지가 아니고 우리 지역 유권자들 내가 대통령에게 이 정도로 지금 반항하면서 여러분들을 따뜻하게 만들어줄 그런 투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나 좀 인정 좀 해주세요 라는 정치적 메시지다 라고 생각을 하고 또 여기에서 바이든이 얼마나 인기가 없냐라는 것들을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게 예를 들어서 바이든이 만약에 인기가 있으면 바이든을 아주 예우해주는 차원에서 자신의 의지를 완곡하게 표현하는 것이 맞겠죠. 그러다 바이든이 인기가 없으니까 바이든을 호칭할 때 미스터 프레지던트 이렇게 하지 않고 그냥 계속 유라고 하고 있어요. 자신이 속한 정당에서 뽑은 지금 취임한 지 한 달 반밖에 안 된 이 현재 대통령에게 미스터 프레지던트라는 소리를 안 하는 것이 자신의 정치적 행보에 유리하다라는 판단을 했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하는 것이거든요. 뭐 정치인들의 일거수일투족은 모든 것은 다 정치적 행위 유불리에 따라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야 내가 지금 바이든 편 들었다가는 다음은 없다라는 판단을 바이든 취임 한 달 반 만에 내렸다라는 것을 보면 바이든 참 인기가 없는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소식인데 여기는 더 무서운 이야기가 민주당 내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미국 민주당 의원들도 자신이 대통령이라고 뽑아놓은 사람의 정신적 건강 상태가 상당히 우려스럽기는 한 것 같습니다. 민주당 하원 의원들이 집단으로 바이든의 핵무기 독점적 통제권 포기를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대통령 한 사람이 핵전쟁을 시작할 수 있도록 명령할 수 있는 현재의 핵무기 통제 시스템은 위험하며 현 대통령인 조 바이든부터 대통령의 독점적 핵무기 통제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라는 주장이 다른 것도 아닌 민주당에서 나왔습니다. 캘리포니아의 4선 하원의원 지미 페네타 의원이 이끄는 민주당 하원의원 36명은 현지 시각 22일 조 바이든에게 보낸 서한에서 대통령의 독점적 핵무기 통제권은 실질적인 위험을 수반한다 라며 대통령은 핵공격 명령 전에 보좌관들과 상의는 하겠지만 꼭 그러라는 법은 없다 라며 현재의 미군 핵전쟁 대비태세를 보면 대통령의 오판으로 불과 몇 분 만에 핵전쟁이 일어날 수 있다 라고 경고했습니다. 의원들은 대통령이 핵공격 명령을 내리기 전에 핵무기 사용 승인 프로세스에 부통령과 하원 의장의 동의를 얻도록 핵무기 발사 명령 승인 체계를 바꿔야 하며 부통령과 하원 의장이 대통령의 핵 사용 명령을 거부하더라도 대통령은 이를 빌미로 이들을 해임할 수 없도록 하는 규정도 만들어야 한다 라고 주장했습니다. 지미 페네타 의원은 빌 클린턴 행정부 당시에 백악관 비서실장 그리고 오바마 행정부 당시에 CIA 국장과 국방부 장관을 역임한 리언 페네타의 아들인데요. 지미 페네타를 정계에 데뷔시키고 커리어를 쌓도록 밀어준 인물이 바로 힐러리 클린턴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이런 인물이 대통령의 핵무기 사용 결정 권한을 무력화시키는 작업을 주도한 배경을 놓고 다양한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국가의 핵무기 사용 승인 절차가 복잡할 경우에 신속한 의사결정에 심각한 차질이 발생할 수 있다라며 우려하고 있는데요. 도대체 힐러리 계파가 무슨 생각을 가지고 미국의 핵무기 사용 의사결정 체계를 무력화시키려 하는 것인지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자, 지미 페나타라고 하는 하원의원, 캘리포니아의 4선 하원의원인데 자, 이 사람이 자신과 뜻을 같이 하는 32명의 하원의원, 바로 전부 다 힐러리파라는 겁니다. 와 함께 지금 이 대통령이 독점적으로 가지고 있는 핵버튼, 이 사용권한, 발사권한 이걸 부통령 그리고 하원의장의 승인하에 누를 수 있는, 작동시킬 수 있는 이 제도로 바꿔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말은 이 바이든 대통령을 믿지 못한다. 또 바이든 대통령의 이 정신세계가 뭐 굉장히 의심스럽다라는 그런 의구심들이 지난 선거 때부터 계속 나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 미국이 트럼프 시대에 핵태세 검토 보고서를 개정하고 그러면서 이 합참에서 핵무기 사용 지침서를 만들어서 핵무기를 비교적 자유스럽게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놨는데 대통령이 조금 정신이 정상적이지 못하면 이 핵전쟁이 일어날 수 있는 거 아닌가? 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핵전쟁 해! 쏴! 라고 했는데 부통령이 잠깐 그거 안 돼! 라고 할 수 있게끔 만들자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대통령이 열받죠. 그래서 내가 지금 핵전쟁 하자고 했는데 너 지금 나에게 지금 반기를 들었어? 너 해임이야. 왜냐하면 부통령은 이제 이 러닝메이트로 대통령이 뽑아가지 않습니까? 부통령을 해임시킬 수 있는 권한이 있는데 그걸 해임을 못하도록 하는 그 법도 만들자라는 거예요. 보복하지 못하도록. 그래서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지난 트럼프 대통령 시대에도 트럼프 대통령 저 정신병자니까 저 사람이 이 핵버튼 누를 수 있으니까 제한해야 된다라고 민주당 당시 하원에서 막 주장을 했었는데 지금 여기는 그럼 뭐 똑같이 트럼프 대통령을 정신병자라고 워낙 욕했던 사람들이 바이든에게까지 그런 거 보면 여기의 정신 상태를 믿지 못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생각이 될 수 있고 또 대통령의 독점적인 권력 중에 하나인 이 핵 문제를 뺏어가는 것은 권력을 완전히 그냥 나누어 가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이 지미 페나타는 자기 아버지가 리언 페나타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빌 클린턴 전 대통령 90년대죠. 그 사람이 바로 백악관 비서실장, 빌 클린턴의 비서실장을 했어요. 그리고 비서실장하고 또 몇 년 있다가 이제 그 아들 부시가 8년 동안 대통령을 했죠. 그리고 오바마가 대통령이 됐지 않습니까? 오바마 대통령 될 때 힐러리 클린턴하고 경쟁해서 오바마가 이겼죠. 그리고는 이제 힐러리 클린턴의 개파가 워낙 세니까 오바마가 어쩔 수 없이 힐러리 클린턴을 국무부 장관으로 데려갔는데 거의 뭐 힐러리 클린턴의 권력이 더 셌죠. 그때 이제 힐러리 클린턴이 이 사람을 이 권력을 잡으려고 하면 정보와 병권을 잡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CIA 국장으로 자기 남편이 대통령 할 때 비서실장 했던 사람을 CIA 국장으로 임명하고 또 좀 있다가 CIA 국장 마치고 국방장관에 임명한 거예요. 군과 안보 분야에 아무 관련 없는 사람이 리엄 페나타였어요. 그때 이제 굉장히 말이 많았습니다. 왜 저 사람이 CIA 국장하고 왜 저 사람이 국방장관 하느냐 라고 할 정도로 그래도 밀어붙일 정도로 힐러리 클린턴, 즉 클린턴 일가와는 정말 돈독한 집안이고 그리고 이제 그 아들인 지미 페나타를 다시 힐러리 클린턴이 캘리포니아주에 이 캘리포니아는 뭐 꽂으면 그냥 민주당으로선 당선된 지역이니까 그게 이제 꽂아줘가지고 지금 하원 사선을 만들어주고 그 사람을 시켜서 아마도 저는 뭐 시켰다고 봅니다. 뭐 시키지 않았다 하더라도 내락은 허락을 받고 지금 이런 정치 행위를 하는 것이지 대통령을 지금 저격하는 정치 행위를 보스 허락 없이 할 수 있습니까? 사선 우리 대한민국에서 사선이면은 16년 동안 의원하는 거지만 여기는 2년마다 뽑기 때문에 사선 해봐야 지금 뭐 7, 8년 된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대통령 함부로 저격할 수 없죠. 보스의 허락 또는 지시 받았다라고 밖에 볼 수 없는데 그 보스가 바로 힐러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연 이 힐러리 측이 조 바이든 대통령을 지금 어떻게 생각하는지 어떻게 옥죄해서 그냥 바로 해리스도 힐러리가 꽂아 넣었던 부통령이니까 그렇게 해서 완전히 그냥 대통령의 권력을 다 가져가려는 것은 아닌가라는 그런 의구심도 전문가들이 표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여러분들께 드리면서 자 오늘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다음 선거를 위해서 세력을 모아가고 있는 과정 그리고 현재 바이든이 굉장히 흔들리고 있는 그런 상황 알려드렸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